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은 서울의 그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번 20, 30대, 이른바 영앤리치들이 막 100억 원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는 현상? 네, 맞아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또 세대 내의 자산 격차를 너무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죠?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건 뭐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석 리포트가 전혀 아니던데요? 그렇죠. 거의 뭐 시장 데이터보다는 철학서에 가까운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도 확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 독특한 세계관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진짜 뭘 준비해야 할지 새로운 관점을 얻어보는 것. 이게 오늘 저희의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밌는 건 이 자료가 서울 아파트 문제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2030년 이후의 국제 정세, 심지어 한반도의 미래 역할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림으로 그냥 확 넘어가 버린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논리의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이 자료는 대체 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을 전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건지 그 파격적인 주장의 속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첫 주장은 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은 내 것이 없다. 딱 이 한마디로 시작하더라고요. 땅은 지구의 것이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라고요. 아니,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말 아닌가요?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이죠. 내 걸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 그 강박관념부터 내려놓으라는 거니까요. 네. 젊은 세대가 비싼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냥 바뀌게 놔두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투로요. 바뀌게 놔둬라. 이게 그냥 뭐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뒤에 뭔가 다른 논리가 있겠죠. 네. 바로 소유의 무게라는 개념을 끌어옵니다. 자료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땅지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땅 지킴이요? 네. 근데 이게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자 고생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짐이요? 네. 지금 당장은 화려한 자산가처럼 보여도 그 자산을 제대로 운용하고 감당할 역량이 없다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서 실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게 참 뭐랄까 좀 모호하게 들려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나 투자 감각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자료에서 이 실력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진 않아요. 그렇군요. 다만 여러 맥락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능력을 넘어서서 그 자산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지혜, 통찰력, 그리고 일종의 공적인 책임감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면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면의 역량이요.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자료에서 심지어 부동산이 깡패 손에 있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요. 네. 깡패요? 네. 어차피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강패 손에 있어도 괜찮다니요? 이건 정말 상식에 반하는 주장 아닌가요? 보통은 부동산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그 가치나 사회적 영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놀랐는데요. 이 자료는 왜 소유주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죠? 그 배경 철학이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결국 그 부동산은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당장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소유, 즉 오너십이 아니라 활용, 유틸리티가 본질이다. 이런 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같은 걸로 갑자기 큰 돈을 번 젊은이들이 부동산을 사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자료의 시선에서 그들은 과연 실력이 있는 걸까요? 아,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아주 직설적이고 좀 거칠기까지 해요. 오, 어떤데요? 그들은 돈을 갖다 처박아 넣을 자리가 땅밖에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딱 진단합니다. 와, 처박아 놓는다니 표현이 굉장하네요. 이 투자를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맞아요. 진정한 의미의 부의 축적이나 실력의 증명으로 전혀 안 보는 거죠. 그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불안한 돈이 몰리는 현상, 일종의 안전한 자금 도피처로 땅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자가 된다고 부러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주인이 바뀔 테니 걱정 말라는 건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해요. 당장 자산 격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그런 현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어요. 이 자료는 철저하게 거시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거든요. 아, 눈앞의 가격 등락이나 개인 간의 격차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정말로 그 땅을 쓸 수 있는 사람, 즉, 잘 활용할 실력을 갖춘 사람이 결국엔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간다 이런 말이군요. 네. 땅은 어디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그대로 있으니 준비된 당신의 차례가 오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온다는 그런 논리죠. 알겠습니다. 결국 개인의 내실을 다지는 게 핵심이라는 건데 이 자료는 왜 갑자기 이런 개인적 차원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서울 아파트값 얘기하다가요. 네. 그 배경에는 이 자료가 예측하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세계관이 뭐랄까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네. 2030년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제시하면서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규칙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장 논리랑은 완전히 다른 변화가 온다. 네, 차원이 다른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큰 변수로 중국의 움직임을 지목하더군요.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그런 팽창주의적인 행보가 오히려 스스로 해체의 길로 들어서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대담한 예측인데요. 대담한 정도가 아니죠. 일반적인 지정학 분석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주장이에요. 예언이요? 이 자료는 중국의 해체 이후에 그 혼란에 빠진 인민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올 것이고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 인류사적 과제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중국이 해체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거 거의 SF 영화 같은 설정인데요.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부동산 문제랑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국제 정세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대의명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의명분. 중국의 팽창은 대의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해체될 운명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커는 거죠. 알겠습니다. 논리 구조가 상당히 독특하군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 100억짜리 아파트를 산 30살 청년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연결하기 위해 더 큰 땅 이야기를 꺼냅니다. 더 큰 땅이요? 네,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동북 삼성을 언급해요. 동북 삼성이요? 네, 중국의 해체 이후 머지않아 우리가 동북 삼성을 안정시키고 운용해야 할 환경이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땅을 다룰 기회가 생긴다고 말하는 거죠. 아, 이제야 논리가 좀 연결되네요. 이 자료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서울의 작은 땅 한떼기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소유하는 것은 미래에 올 훨씬 더 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짐이 들 뿐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스케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부동산 소유가 오히려 미래의 가능성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해야 할 사람이 골목대장 노릇에 만족하며 주저앉는 꼴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죠.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류사적 역할을 감당할 준비, 즉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더군요. 맞아요.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 즉 우리가 주변국과 인류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준비의 핵심이
바로 앞에서 계속 모호하게 이야기했던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이고요. 네. 이 모든 거대한 예언적 주장들이 결국 그러니 지금은 땅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의 실력을 키울 때라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이 처음에 보내주신 질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세대 교체와 자산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이 자료의 최종 답변은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혀 걱정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라가 되겠죠.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는 현상에 불안해하거나 부러워할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산 부동산은 어차피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자료의 논리대로라면 미래의 더 큰 흐름 속에서는 결국 그 자산을 더 잘 활용할 실력 있는 누군가에게로 주인이 바뀌게 될 테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해지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지켜보고 오롯이 내 자신의 실력을 키울 때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네,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필요한 때가 되면 땅은 저절로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거의 약속에 가까운 말을 덧붙이면서요. 이것은 자산 소유에 대한 외부적인 불안감을 개인의 역량 강화라는 내면적 과제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다.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군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실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가장 현명한 준비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셈이죠. 돈이나 자산은 그 실력의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시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에서 시작해서 소유의 본질,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적 미래 예측까지 넘나드는 아주 독특한 관점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는 부의 척도를 소유한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바로 그 실력으로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올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아주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생각의 틀을 깨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석에 기반이 된 강의는 2026년 1월 18일에 진행된 것입니다. 자료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언급된 2030년까지는 이제 정말 몇 년 남지 않았네요. 네, 시간이 얼마 없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을 빌려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대담한 예측에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여전히 부동산 앱의 시세 변동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 시간에 당신이 생각하는 실력을 쌓기 위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시겠어요?